엄밀한의 인사이드 아웃 상상하세요입니다. 수급에 상상을 더하는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급 분석 이상엽 이사님과 두 번째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의 주제 보시죠. 냉정과 열정 사이 수급 장세. 네, 지금 시장의 상승 그리고 수급 살펴볼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의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기술적 반등 맞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도 갭상승, 어제도 갭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바닥을 잡을 때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분들이 또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데 바닥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틀 연속 갭상승이 나오는 건 긍정적인데 조금 오늘 주제도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지는 않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보통 네. 저가에서 살려는 분들의 허를 찌르는 이런 갭상승이 나오곤 하죠. 근데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반도체, 왼쪽엔 반도체, 오른쪽에는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정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인데 이 두 섹터가 강하네. 그러면은 좀 기술적 반등이지만 그래도 괜찮네. 라고 좀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장이 막 심리가 확 안 좋아졌다기보다 안 좋아짐과 동시에 다시 좋아지는 것들이 막 같이 혼합돼서 나오면서 네. 그 냉정과 열정 사이가 지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매매 굉장히 또 걱정을 했었는데 네. 좀 소화가 됐잖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참 뭐냐면요. 네. 그 이제 긴 연휴를 끝나고 딱 돌아왔을 때 예. 그때 10월 4일인가요? 시장이 엄청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날은 뭐지? 근데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급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500억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저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400포인트 지켰거든요. 한 2,402포인트. 근데 그때가 10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신용장고의 반대매, 신용장고가 많이 털린 날 그때가 거의 좀 바닥이었구나라는 것도 좀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좀 많이 나와야 좀 바닥을 잡는 것을 좀 많이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었다. 네. 좀 안타깝지만. 네. 그것도 연휴 지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네. 예, 정신없이 네. 이런 반대 매매 물량 소화가 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어제 종가 2,450선 기준으로 PBR이 0.89배 수준 나타내고 네. 있는 시장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수급 금주의 분석들을 일단 열정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 요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열정부터 먼저 봐주신다고요? 네, 열정은 열정 중요하죠. 그 이제 뭐 PBR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참 과매도 구간이었다. 네. 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게 좀 좋은 부분, 열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피 2,400 지켰고 2,402포인트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11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펌 한 10배까지도 하락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지금 한 1,200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50억 매수, 큰 금액은 아닌데, 개인이 오늘 1,200억을 매수해요. 근데 열정 부분에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코스닥에서 어제까지 4일 연속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네. 함께 4일 연속 매수를 해왔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좀 힘든 부분이고, 좀 바닥이 아니냐, 이럴 때 개인만 팔았지,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까지 4일 연속 매수를 했었다는 거. 긍정적이다. 시장의 바닥을 잡아줬네요. 네, 라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수급 좀 이렇게 모멘텀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열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요 두 개가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
이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인데 소폭 사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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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오늘 개인만 매도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어제까지 현물로 무려 13일째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냉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14일 만에 매수 전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를 300억밖에 매수를 안 했다는 거. 근데 외국인이 어제 300억 매수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4일 연속 매도를 한 금액은 얼마였냐? 무려 1,300억이었습니다. 근데 1,300억 매도하다가 어제 300억 매수한 게 물론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보다는 좀 더 크게 매수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제 매수 금액이 좀 작았다는 부분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코스닥이 3%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이지만 어제 3% 상승한 것 치고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어제 7조 원이 안 됐습니다. 6조 7천억 원 수준. 근데 한 달로 돌아가 봤을 때 9월 12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13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반토막이네. 그래서 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요소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의 중심에 다른 섹터보다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있다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보시면 수급의 열정과 냉정 요소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열정 쪽에서 코스닥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고요. 냉정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 외국인 14거래일 만에 오늘 소폭 매수 전환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또 순매도로 또 돌아섰네요. 또 돌아섰습니까? 참 왔다 갔다 하네요. 봅시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45억 원. 그러니까 매수매도 계속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 냉정과 열정을 봤을 때 여기서 저는 좀 두 가지 정도만 더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는 한 달 동안 일단 아시아 쪽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셌다 이런 기사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 거셌다. 뭐 달러 움직임 봤을 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이렇게 신흥국 주식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도 그랬지만 지난 8월 중순에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도 그때 코스닥의 외국인의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도 눈에 띄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 2차 전지, 그러니까 워낙 그 섹터 가릴 것도 없이 정말 폭포수처럼 하락했었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좀 반등이 나와도 뭐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반전을 해줄 수 있던 그 계기가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였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정부에서도 뭐 국회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 공매도 얘기하면은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비중이 정말 큽니다.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공매도 비중이 무려 20%가 넘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좀 쇼커버 관련돼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그렇고 앞에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뭐 좀 살펴봤을 때 또 이제 10월 중순에 또 이제 뭐 양극재 기업에만 투자하는 또 이제 ETF도 상장될 거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될 거. 그것도 참 중요하게 볼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ETF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 집중 투자와 포스코 그룹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특징적인 ETF가 상장이 된다는 것은 이들 기업들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좀 거래대금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 현물이 조금 약한 부분 수급이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장 정말 급등하는 거 참 긍정적인데 좀 거래대금이 약한 부분 그리고 시장 바닥권에서는 언제든지 뭐 갭상승 또 갭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정 부분에서 좀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갭상승이 오늘 두 번씩이나 나와서 830 안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이슈를 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현지 시간 오늘 그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과 관련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인텔의 4대 생산 기지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정말 그 AI 반도체 기업이 정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일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이게 또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은 또 반도체 쪽에 공급망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흐름은 정말 좋고 또 오늘 새벽에도 목표가를 높이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지만 그 현지 시간으로 15일, 16일 그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AI 컨퍼런스가 열릴 뻔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예정이 이스라엘이었군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AI 컨퍼런스, AI 서밋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참가자들 혹시나 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인텔의 4대 생산 기지 중에 한 개라는 거. 그래서 뭐 전쟁과 관련된 뭐 흐름 지금은 뭐 전혀 뭐 증시에는 뭐 영향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좀 뭐 뉴스에는 그래서 좀 팔로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재료들을 쭉 펼쳐봤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걸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걸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네.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 이렇게 쭉 빠지지만 그 외국인이 어쨌든 2차 전지 그때마다 사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걸 좀 의미 있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혹시 네네. 의견 있으시면 짧게 주실까요? 오, 별 의미 없다고 보실까요? 외국인이 아니면- 2차 전지에 매수를 하는 거요? 저점에서 좀 사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쇼커버 성으로 좀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인지. 악재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네. 시장이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예. 2차 전지에서 LG 엔솔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LG 엔솔의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눈에 가는 게 시가총액 큰, 삼성 SDI의 흐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요. 신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LG 엔솔의 실적 발표가 그래 삼성 SDI도 향후에 실적 발표가 되면 또 돌아서는 그래 좀 바닥권에서 실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어요 사실. 그래 실적이 나오면 그래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때가 실적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오늘 지금 보면은 지수 종목에서 무려 지금 4.5%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의 오늘 큰 상승도 눈여겨볼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2차 전지의 중요한 기업들 좀 바닥을 지나가는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실적 발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곳을 좀 지나고 있다. 네. 그게 바닥권이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랠리를 펼치면서 진짜 뭐 엄청난 과도하다, 쏠림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랐었던 배터리 쪽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어졌다는 점. 이렇게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이제 부담을 좀 덜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호재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는 좀 해소해야 될 가장 체크 포인트로 다음 주 장까지 수급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거래 대금일까요? 뭐 외국인의 동향일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요. 예. 뭐 지난주에도 조금 이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좀 중요하게 볼 그런 일정으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주 후였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인데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할 거고요. 이제 17일 날 일본에서 또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요. 19일 날에는 독일에 또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서 그 부분 중요할 거고 20일에는 또 이제 메모리 테크데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17일과 19일에 뭐 파운드리 포럼 있을 때는 이제 뭐 고객사와의 뭐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메모리 테크데이 20일에는 또 이제 차세대 또 이제 메모리 관련된 또 이제 뭐 기술 소개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거는 여전히 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 하반 경직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중순, 이제 곧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전후로 해서 또 2차 전지 ETF 나올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수가 상승했고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방 경직성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 지수가 빠지더라도 뭐 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지수가 버텨준다면 그 중심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고 그럼 섹터 로테이션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래 대금만 좀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러면서 또 바닥을 좀 뭐 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가운데 부담 요소로는 또 이스라엘 문제 남아있다는 점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와 업종 살펴볼게요. 수급의 특징 업종 종목은 뭘까요? 네, 뭐 반도체 뭐 섹터를 뽑으면은 뭐 지난주에는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뭐 보험 업종을 뽑았었는데 뭐 단연 이번에는 섹터 쪽으로는 반도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지표로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수출 어제 10월 11일이다 보니까 비록 뭐 얼마 안 되지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는데 수출액이 1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들어왔었다는 거. 그리고 메모리 수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출액인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개선이 됐는데 이게 17개월 만에 YOY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종목으로는 뭐 두 개를 뽑아봤는데 심택 지난주 특징주로도 뽑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심택이 기관이 8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택도 잠깐 지금 보면요. 심택이 뭐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심택 오늘 보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5일선에서 좋은 모습 꾸준히 수급 들어오는 모습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뽑았는데 금융투자가 8일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섹터 쪽에서 뽑은 종목인 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뽑으면은 코스피 쪽에서 두 종목, 코스닥 쪽에서 두 종목을 뽑았는데 코스피 쪽에서 두 종목을 뽑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쌍끌이 매수 함께 동반 매수가 들어온 와서 뽑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덱스 2023이 개최가 됩니다. 그 이제 한국항공우주 또 방산 전시회죠. 그래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에 열리는 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미약품 연기금이 어제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9월 8일부터 이틀 빼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오늘 새벽에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흐름이 좋았고 또 이제 오셈픽이 이제 신장 질환에도 뭐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은 만병통치약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요쪽 비만 치료제 가장 빨리 그 이제 뭐 4분기에는 삼상 개시 기대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고 10월 달 들어서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선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엔터 쪽의 흐름이 좋은데 JY 엔터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9일째 JY 엔터도 좀 살펴보면은 오늘 5%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기관이 9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좋아하시나요? 스트레이키즈? 저는 사실 블랙핑크 쪽인데 블랙핑크. YG 엔터는 투자 관점에선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JYP 엔터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JYP 네. 엔터는 이제 21일, 22일에 이제 고척돔에서 예. 이제 데뷔 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하고 또 이제 27일, 28일에는 28, 29일에는 이제 일본 4대돔 도쿄 이제 피날레 공연을 하고 또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11월 1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컴백 확정하는 날짜도 나왔죠. 실적이 좋겠네요. 네, 3분기도 좋을 거고 4분기 더 좋을 거고 뭐 빌보드 200 또 1위 하겠죠. 워낙 그러고 그래서 JYP 엔터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종목 더 뽑았었는데 STI를 뽑아봤습니다. 연기금이 어제까지 오늘도 4% 상승하는데 예. 7일째 매수를 해왔고 그 HBM 전용 장비 수주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제가 한 종목 더 뽑았네요. 그래서 동국제약까지 뽑혔는데 동국제약이 오늘 한 1.2% 하락하고는 있지만 어제까지 기관이 9일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동국제약이 지금도 뭐 차트가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바닥에서 좀 주가가 탈피하려면은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고 제가 지금 표시도 해뒀지만 거래량 아래에 노란색 부분 기관이 정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하면 마데카솔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 다 아실 텐데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동국제약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실적이 상반기보다도 더 좋을 거고요. 내년의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고 더마 코스메틱에서 이제는 그 메디컬 에스테틱까지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데카 크림이 정말 유명하고 많이 팔렸고 좋은 크림이거든요. 네, 센텔리안 24. 센텔리안 24도 정말 좋고 네, 맞습니다. 써봤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네네. 남자분들도 많이 쓰신다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스테틱 쪽으로도 더 확대를 한다는 것은 에스테틱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실적이 네.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말씀하신 더마 그쪽 코스메틱 쪽이 헬스케어 쪽인데 2018년에 매출액이 그때 1,000억을 돌파했고 작년에 그쪽 사업부가 매출액이 거의 2,0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저는 화장품 이쪽 좋아요. 네, 저도 네, 이쪽 화장품 제약 쪽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상상한 종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상상을 좀 더 더해볼지 마지막으로 의견 종목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아까도 좀 뽑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산 테스나를 뽑아봤습니다. 후공정. 오늘. 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장비 쪽 테스트 예. 기업인데 그 한 0.8% 상승하지만 흐름만 놓고 보셔도 아시겠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좀 단기에 좀 빠르게 올라온 게 좀 살짝 단기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 실적도 좀 기대가 돼요.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특히 4분기 실적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왜냐? 그 삼성전자의 또 스마트폰, 차기 스마트폰이 내년 2월 달에 좀 나올 텐데 좀 조기 생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관련된 또 부품 관련된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4분기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산 테스나 또 테스트 관련돼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그 전장용 칩 테스트 관련된 부분 성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고객사가 삼성전자 쪽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도 그 이제 테슬라 쪽으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맡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는데 그런 자율주행 칩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 쪽에도 관심이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의 요쪽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성장성이 함께 커질 수 있겠다. 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그 카메라 그 이제 이미지 센서 쪽 CIS 관련된 쪽으로도 중장기 모멘텀도 큰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2분기에 평택 신공장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네,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두산 그룹에서도 그쪽 이제 테스트 분야 넘버 5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시는 거죠?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